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 파도급 원청의 책임 회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이 광주 동구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에 기반한 무리한 철거 방법 선택, 감리, 원청 및 하도급 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 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마디로 명백한 인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는데도 이런 후진적인 참사가 벌어진 걸 보며 참담한 심경입니다. 법을 어길 때 생기는 이득이 처벌,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참사가 반복됩니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시공사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처분은 미미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 위반 시 형사 책임을 엄정히 부과하고 이익을 못 보도록 강력히 징벌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행정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는 근로감독권한을 중앙정부가 갖고 있고 근로감독권 숫자도 적어서 철저한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로감독권 숫자를 대폭 늘리거나 근로감독권한을 공유해 지방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간 국회와 중앙정부의 수차례 근로감독권한 공유를 건의했지만 아직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피해만 커질 뿐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제라도 속히 나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대재해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이번 붕괴의 참사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신속하게 법을 개정해 해체 공사를 포함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예방으로 노동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난 24일 광주 방문 시 만났던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가족의 호소를 잊을 수 없습니다. 참사가 벌어진 지 수십 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 보상,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며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게 정치가 할 일입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신속한 피해 보상,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후진적인 참사로 우리 국민들께서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 뉴스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첫 번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기본소득은 기술혁명 시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존속하기 위한 유일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28일 80개 회원 지방정부 중 59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2021년 제1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라 이재명 지사를 비롯해 회장 이산호 울산 울주군수, 부회장 곽상욱 오산시장, 감사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대변인 박정현 충남부여군수 등 임원진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서울사무소에서 그 외 회원 지방정부는 영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사에서 노동 없는 경제, 고용 없는 성장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소위 기술혁명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다며 결국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존속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일정한 소비 수요를 지속시키는 기본소득 외에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저는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지방정부 단위 기본소득 유형을 경기도가 제일 먼저 지급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울주군수께서 정책 결단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았다며 기본소득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집행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회원 여러분의 결단과 용기에 진심으로 큰 기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이산호 울주군수는 기술 발전에 따라 소득 양극화와 일자리 감소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본소득 제도는 미래 사회 경제 문제 해결의 열쇠라며 전국의 지방정부와 함께 기본소득 정책 공론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입법화를 바라는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삼국직제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직행 규정안,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예산, 회계 및 물품관리 규정안 등 협의회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하는 지방정부가 모인 협의체로 지난 2018년 10월 제40회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처음 제안했다. 경기도는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정부를 모집해 2019년 4월 열린 제1회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에서 36개 지방정부가 함께한 가운데 출범 공동선언을 했다. 올해 4월 28일 개최된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의에서는 75개 회원 지방정부 중 53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5월 12일 행정안전부에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를 완료했다. 지난 16일 구미시가 대구, 경북 지방정부 최초로 참여해 현재 80개의 지방정부가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 뉴스입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데이터 양과 가치가 높아지는 요즘 개인의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실천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하는 포럼이 세계 최초로 경기도에서 열린다. 경기도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주최하는 2021 데이터 주권 국제포럼이 9월 8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현장 행사와 온라인 행사를 병행해 열린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경기도의 세계 최초 데이터 배당 이후 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주권 정책을 더 발전시키고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널리 알리고자 마이 데이터 마이 라이트라는 슬로건으로 해외 지자체들과 함께 데이터 주권 국제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국제민간기구 마이데이터 글로벌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한다. 후원기관은 데이터 주권 인식 개선과 확산을 위한 강연과 홍보뿐만 아니라 포럼 이후 데이터 주권 실천을 위한 정책 추진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세계 최초로 개인의 데이터 주권을 논하게 될 이번 포럼은 함께 만드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주제로 데이터가 중요한 가치가 된 지금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사용자의 역할에 대해 국내외 데이터 주권 및 마이 데이터 전문가와 관련 정부기관, 해외 민간기구가 참여해 논의한다. 9월 8일 개회식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개막 연설을 시작으로 월드와이드웹의 창시자인 팀 버너스-리경이 디지털 세상의 변화와 데이터 주권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팀 버너스-리경은 2014년 이후 7년 만에 국내 행사에서 연설하는 것으로 최근 인터넷 생태계 회복과 웹의 탈중앙화를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는 2019년 웹을 위한 계약을 통해 더 나은 인터넷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개인이 지켜야 할 원칙을 제시했으며 독점적 데이터 소유와 프라이버시 개선을 위한 탈중앙화된 개인 중심의 데이터 통제를 지원하는 솔리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기조연설에서는 이러한 그의 철학과 데이터 주권과 관련된 통찰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분가량의 연설은 포럼 홈페이지와 경기도 대표 유튜브 등 실시간 채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다. 이어 이번 포럼에 참여한 해외 지자체와 현장 참석자들의 주권 실천 참여 퍼포먼스 및 글로벌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해외 지자체 참여를 위해 현재 각국 지자체들과 접촉 중이다. 국내외 마이 데이터 전문가와 도민들이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공정한 데이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법과 사용자의 역할을 논의하는 데이터 주권 토론회도 열린다. 토론회 전에는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이데이터 글로벌 코리아 허브의 박주석 교수와 마이데이터 글로벌 이사회 일원인 카트리나 도우 등의 전문 강연도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등 일반 국민이 어렵게 생각하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데이터 주권 서포터즈를 선발해 블로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관련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지자체와 호응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주권 및 마이 데이터 사례 발표를 영상으로 제작해 포럼 행사 전 홈페이지를 통해 단계적으로 배포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관심을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은 배달특급 뉴스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총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돌파했다. 300억 원을 넘긴 지 불과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로 지난해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한 뒤 100억 주기를 점차 앞당기고 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 7월 27일 기준 배달특급 누적 거래액이 400억 원을 넘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출시 이후 3개월 만에 100억 원을 기록한 이후 올해 5월 14일 200억 원, 6월 28일 300억 원을 넘긴 데 이어 불과 한 달 만에 400억 원 고지를 뛰어넘었다. 가파른 거래액 증가 배경에는 배달특급이 올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지역 밀착 사업을 통한 지자재, 특화 소비자 혜택과 꾸준한 지역 할배, 연계 할인 등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서비스 지역 확대에 따른 신규 회원 확보도 큰 힘을 보탰다. 현재 배달특급은 경기도 22개 지자체에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올해 총 30개 시군으로 권역을 넓힐 계획이다. 또 지난달 경기도민에게 지급한 소비지원금이 배달특급에서 많이 사용되면서 최초로 1거래액 4억 원을 돌파하기도 하는 등 경기도 정책들과 시너지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배달특급은 7월부터 경기도와 함께 화성시 동탄 지역에서 다회 용기 시범 사업을 시작하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새로운 공공가치 추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배달특급은 더 많은 소비자 및 소상공인들과 가치 소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다회 용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브랜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석훈 경기도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의 꾸준한 성장에는 소비자와 가맹점주, 경기도와 각 지자체 등 여러 곳에 도움이 있었다며 올해 서비스 지역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으로 더욱 사랑받는 공공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오는 29일 23번째 서비스 지역으로 군포시를 낙점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